안녕하세요. 왕초보 제품 디자인을 위한 라이노 6 강사 김나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모델링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보조 기능과 직선이 아닌 기본 도형 커브를 그려보실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12가지 정도에 대해서 간단한 12가지 정도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첫 번째로 라이노 6 구성되어진 인터페이스와 그리고 4가지 화면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봤었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을 크기 조정하는 방법, 하나의 뷰만 보고 4개의 뷰를 보고 화면을 비율을 조정을 하고 원래대로 돌아가는 4개의 뷰포트 명령 아이콘 누르면 된다라고 했었고요. 세 번째로는 모델링을 잘 하기 위해서 마우스를 활용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화면을 회전하고 이동하고 확대 축소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봤었습니다. 휠을 이용을 해서 가운데 휠을 이용을 해서 확대, 축소하고 이동하고 화면 이동, 마우스 우클릭 이용을 해서 우클릭 드래그 하셔서 화면 이동도 가능하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입체 뷰만 회전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회전할 때 마우스 우클릭 하시고 이동을 할 때는 Shift 누르시고 마우스 우클릭 드래그 하셔서 화면을 이동해 볼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명령은 마우스 좌클릭, 클릭을 이용을 해서 명령이 실행이 되지만 이렇게 명령에 한 개의 명령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커서를 가져다 대셨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우스 좌클릭과 우클릭이 하나의 명령 아이콘에 2가지 명령이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알아봤었고요. 화살표 보시게 되면 아이콘 밑에 화살표, 갈색 화살표가 있는데 그곳을 클릭하시게 되면 그 안에 비슷하게 이루어진 비슷한 계열의 명령 아이콘들이 뭉쳐져 있고 파란색 바를 클릭하고 드래그 하시게 되면 독립적인 창으로도 만들어 보실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화면 비율을 조절한 것과 마찬가지로 크기를 조절해 보실 수도 있고요. 이 명령은 여러분들 X 하셔도 그대로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X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 끊는, 직선 끊는 3가지 명령 아이콘들을 살펴봤었고요. 나머지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실 수 있는 직선 그리는 명령 아이콘들은 나중에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 3가지 명령에 대해서 알아봤었습니다. 직선 그리기.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장 많이 쓰시는 게 폴리라인 명령이고요. 이 폴리라인 명령 클릭하시고 여러분들이 라인을 끄시면서 실행 취소하고 다시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었습니다. 그리고 명령, 이렇게 종료된 명령을 다시 실행시키는 방법, 방금 한 명령을 다시 실행시키는 방법 3가지가 있었습니다. 스페이스바, 아니면 엔터, 아니면 좌클릭 이용을 해서 우클릭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명령을 다시 실행시켜 보시고 끝내고 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그런 다음에 직교 모드, 이렇게 라인을 여러분들 그냥 각도 제한 없이 이렇게 끊는 게 아니라 수직 수평으로 라인을 반듯하게 끄실 때는 Shift 키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라인을 반듯하게 그어 보실 수 있다라고도 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수직 수평 90도의 각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45도의 각도나 20도의 각도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각도를 이용을 해서 그려주실 때는 커서를 제한을 해서 그리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그 방법으로는 여러분들 라인 실행시켜 주시고 좌측 화살표 좌측 화살 괄호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 원하는 그 뒤에 원하는 숫자 입력을 하셔서 커서를 제한해 보실 수도 있었습니다. 라인을 하나, 점을 하나 일단 찍고 좌측 화살 괄호와 30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도 입력하시면 커서가 지금 딱 30도의 각도만큼 끊겨서 커서가 움직이시는 게 보이실 거고요. 그런 다음에 객체 선택하는 방법, 클릭과 드래그 있다고 했었습니다. 클릭과 드래그가 있는데 드래그 방향에 따라서 선택되는 객체가 달라진다라고 했었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느냐 아니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선택되는 게 다르다라고 했었고요. 그런 다음에 선택된 객체에서 일부를 제외를 할 때는 컨트롤 클릭하면 선택이 해제가 되고 시프트 클릭하면 선택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우는 거 딜리트 이용을 해서 지우면 되고 마지막으로 저장하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작업한 거 저장하기까지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해보실 것은요. 방금처럼 각도를 입력을 해서 커서를 제한을 하거나 아니면 그리드 스냅과 직교 모드를 이용을 해서 커서를 제한을 해서 여러분들이 모델링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보조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리드 스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리드 스냅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보시기 위해서는 상태 표시줄 밑에 하단, 화면 하단에 보시게 되면 그리드 스냅이라고 있을 겁니다. 이것을 클릭하시면 진한 글씨로 바뀌게 되면 그리드 스냅이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두시고요. 이 그리드 스냅은 여러분들 클릭, 상태 표시줄에서 클릭해 보셔도 되지만 F9번을 여러분들 키보드에서 F9번을 누르시게 되면 그리드 스냅을 켜보시고 꺼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드 스냅 F9번 이용을 해보시면 되고요. 이 그리드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화면 보시게 되면 이렇게 모눈으로 보이시는 게 이게 그리드라는 겁니다. 이 그리드 확대 한번 해보시게 되면 한 칸당 1mm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1mm마다 여러분들 커서가 제한이 돼서 라인이 그려진다라고 한정돼서 움직인다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1cm를 많이 사용을 하실 건데요. 모델링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섬세하게 모델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정교하게 모델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단위는 밀리미터입니다. 그래서 모는 한 칸당 확대하셨을 때 한 칸당 1mm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라인 명령 폴리라인 이용을 해서 커서를 한번 가져다 대시게 되면 커서가 딱딱 끊겨서 여러분들 커서가 제한되시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 1mm 사이에 여러분들이 클릭하시려고 하셔도 이 커서가 똑바로 움직이지 않는다, 제한이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1cm, 1cm에 맞게 여러분들 라인을 그어 보실 수도 있고, 수직 수평으로 라인을 잘 그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리드 스냅 이용을 해 보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용을 하시게 되면 그리드를 보지 않고 모델링을 하시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여러분들 F7번 눌러보시게 되면 그리드를 껐다 켰다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각 화면을 다 활성화해 주시고 클릭 하락해 하시면 활성화가 된 겁니다. F7번 눌러주시면 그리드를 껐다 켰다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직교 모드입니다. 직교 모드는 밑에 보시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F8번을 여러분들이 눌러주시게 되면 직교 모드를 사용을 해 보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늘 모델링 할 때 직교 모드를 사용하고 하시는 게 아니라 Shift 키를 누르시고 잠깐 직교 모드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F8번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직교 모드 커서를 제한을 해서 90도의 각도 수직 수평으로만 그려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F8번 눌러서 직교를 꺼주신 다음에 커서가 이렇게 자유롭게 그리시다가 수직 수평으로 그리실 때만 Shift 키를 눌러보시면 상태 표시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검은색으로 더 진하게 활성화 되시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잠깐 수직 수평으로 그리시는 것을 가장 많이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이 직교 모드라는 거는요, 한 방향으로 이동시키거나 아니면 복사시킬 때, 그리고 수직 수평으로 라인을 그을 때 도움이 많이 되고요. 이제 직선이 아니라 기본 도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도형을 그리기 앞서서 알아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방향, 이동 방향과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과 그리고 회전 각도의 방향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 방향,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방향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위로 가면 플러스 방향, 아래로 가면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러스 방향, 위로 가면 플러스 방향,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 방향, 아래로 가면 마이너스 방향,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프론트 뷰도 마찬가지고 라이트 뷰도 마찬가지고 오른쪽과 위쪽으로 가는 거는 플러스, 왼쪽과 아래쪽으로 가는 거는 마이너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각도, 회전 각도는 여러분들 시계 방향으로 라이너는 기본적으로 회전하는 게 아니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일단 이거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알아두시고, 그거는 도형과 여러분들 툴들을 배우면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런 다음에 명령 원 그리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그리기는 직선, 저희들 직선 그림 명령 아이콘 밑에 보시면 원 그리는 명령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원을 그리는 연습을 우선 해볼 거기 때문에 원 명령들 독립적인 창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원에서 알아보실 거는 4가지가 있습니다.
원, 중심에서 반지름 끊는 거, 지름 끊는 거, 그리고 접점, 반지름, 그리고 세 가지 커브에 접하는 원 그리기. 이 네 가지 원을 일단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명령, 일단 중심점 반지름 그리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클릭 하시면 중심점, 원의 중심점 클릭하시고 원하는 지점 여러분들이 클릭하시면 원을 완성해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중심점 클릭하시고 여기에서 반지름, 원하시는 반지름 숫자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10 입력을 하면 반지름이 10인 원이 그려지고 지름으로는 20인 원이 그려지시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거는 일단은 명령창 있죠? 한 줄로 보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적당하게 이렇게 세 줄 정도 보이시게 하는 게 여러분들 작업하시기에 편하실 겁니다. 일단 여기에서 명령을 실행시켜 주시게 되면 여기에서 각 단계마다 수직 2점, 3점 이렇게 되어 있고 중간 그리고 옆에 가로 돼 있고 알파벳이 적혀져 있게 되는데요. 이거는 상황에 필요한 옵션을 선택을 할 수 있는데 해당 옵션을 클릭하거나 아니면 옵션 옆에 대문자를 입력을 하시게 되면 그 옵션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옵션에 대한 결과나 설명이 다시 나오고요. 이 결과를 결과에 따라 다음을 입력을 하거나 마우스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일단은 여러분들 중심점 찍은 다음에 이 중심점에서 나는 반지름이 아니라 지름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게 되면 지름이라고 보이시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 지름을 클릭해 주시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D를 입력을 하시고 엔터 해주시게 되면 지름으로 바뀌시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지름 10 해서 그려보실 수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원 지름 2점을 찍어서 원을 그리는 커브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커브 끝점과 끝점을 찍기 때문에 지름밖에 그릴 수가 없겠죠. 2점을 찍어서 원 그리는 방법 있고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접점 반지름이라는 거 명령 5번째 명령 아이콘입니다. 접점 반지름 아이콘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에서 접점이라는 거는요. 접점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 원을 그리실 때 이 원과 일단 2점을 그리는데 이 두 점에서 튀어나오지 않고 원을 그릴 때 사용하는 거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원을 그리고 눈대중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져다 대신다고 하시더라도 이렇게 떨어지거나 튀어나오거나 하시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툴이 존재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명령 실행시켜 주시고 첫 번째 접하는 커브 지점을 클릭해 주시고요. 두 번째 접하는 커브 또는 반지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지름을 입력을 하시거나 접점을 클릭하거나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접점을 클릭해 준 다음에
여기서 반지름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반지름 5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튀어나오지 않고 원이 라인에 딱딱 맞게 튀어나오지 않고 딱딱 맞게 원이 그려지게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두시고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개 커브에 접하는 원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점 클릭, 접하는 커브 점 클릭 해주고 마지막 지점 클릭 해주셔도 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접점 한 다음에 나는 다시 반지름으로 하겠어 하면 위에 보시면 반지름이라고 있습니다. 반지름 눌러주시면 아까 명령 접점 반지름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3개에 접하는 지점이니까 접점 하면 원이 튀어나오지 않고 이 커브 안에 딱 맞게 원이 그려지게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커브를 그리실 때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황에 맞게 여기에서 나는 다시 반지름으로 하겠어 하면 여기 반지름 클릭 해주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명령 실행시켜주고 D나 아니면 반지름 R 입력을 해서 바꿔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각형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명령 아이콘 아래 보시게 되면 직사각형 명령 아이콘이 있을 겁니다. 직사각형 명령 아이콘 가져와 보도록 할 거고요. 여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직사각형 모서리에서 모서리로 아니면 중심점에서 모서리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직사각형 명령 아이콘은요. 마찬가지로 클릭 시작점 클릭, 반대 지점 클릭 해서 여러분들이 그려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사각형을 그리실 때는 시작점 클릭 해주고 다른 모서리 지점 클릭할 때 Shift 클릭 해주셔도 됩니다. Shift 클릭 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숫자를 입력을 해서 직사각형을 그려보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5mm의 정사각형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 엔터 해주고 여기에서 다시 5 엔터 하시는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엔터 해주시게 되면 그대로 아까 입력된 가로 길이 5지점 5mm가 기억된 상태에서 세로도 마찬가지로 5mm로 정사각형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고 7 엔터 7 입력을 하지 않고 다시 한번 엔터 해주시게 되면 7만큼 그려지시는 게 보이실 거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7만큼 그은 게 맞나 하셔서 다시 이렇게 7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치수 여러분들이 맞게 쟀는지 맞게 그렸는지 치수 알아보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위쪽에 도구 모음 보시게 되면 치수 도구 보이실 겁니다. 표준의 치수 도구 꾹 누르셔서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치수를 한번 재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재보실 거는 선형 치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를 한번 재봐야겠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 여기에서 시작점에서 시작점 길이를 재기 위해서 여러분들 커서를 가져다 대서
이렇게 재면 정확하지가 않겠죠? 이 정확하게 재기 위해서 여러분들 끝지점과 끝지점 잘 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건 나중에 배워보실 건데 밑에 상태 표시줄에 개체 스냅 한번 클릭해 보세요. 개체 스냅, 개체 스냅 클릭하면 끝점, 근처점 이렇게 뜨시는 게 보이실 건데요. 이건 나중에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똑바로 예제를 그리고 똑바로 그리셨는지 확인을 해 보시기 위해서 일단 끝점과 끝점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점만 일단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치수 도구 이용을 해서 끝지점 클릭. 커서 가져다 대시면 커서가 딱 붙으면서 끝점이라고 보이실 겁니다. 이때 클릭해 주시고 보시게 되면 9.25의 정사각형 9.25의 정사각형을 그린 거를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아까 제가 이렇게 원 그린 거 있죠? 이 원을 확인을 해 보실 때는 여기 반지름 치수와 지름 치수 재보는 명령 아이콘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단 반지름 클릭해 주시고 커브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 반지름값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름값 확인해 보실 때는 지름치수 클릭하시고 커브, 원 커브 클릭해 주시게 되면 지름이 얼마인지 확인을 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제를 할 때 똑바로 했는지 확인을 해 보실 때 사용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군요. 치수